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와글와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결혼한 이상 딱히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혼자 생각하고 있자니 너무 속이 답답해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시누이가 너무 싫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둘째 시누이 인상이 한가닥하게 생겼다고 해야 하나? 왜 좀 독해 보이고 나서는 성격 같은. 시어머니도 그러신데 암튼 결혼식 날 친구들도 시어머니랑 둘째 시누이 독해 보인다고 난리 났었죠. 그리고 패백 드릴 때 둘째 시누이가 저희 아버지한테 두 눈 부릅뜨고 대드는 것을 보고 저희 친정 식구들과 제 친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별것 아닌데 저 아직까지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혼자 잘난 듯이 우리 아버지 말에 토달던 패백 받으면서도 잘 살아라 이러기보단 어디 한번 다녀와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보자는 거겠죠. 그래도 웃으면서 그러니 넘겼어요. 그런데 저희 집 대대로 할머니, 이모, 고모 할머니들까지 전부 천주교인데 저보러 교회를 가라네요. 그냥 무시했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집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신랑의 외할머니가 교회를 가라 하네요. 말대꾸하기도 뭐해서 대답 안 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첫째 신우한테 전화하니 교회 가라고 하고 패백 때 열받은 것까지 해서 남편한테 미친 듯이 화내고 나서야 남편이 시집에 전화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지 요새는 안 그러네요. 제가 싫은 것은 둘째 시누이입니다. 첫째는 가만히 있는데 둘째가 막 나섭니다. 저와 제 신랑도 생활 계획이 있고 인생이 있는데 시댁을 우선해서 챙기라는 그 말투가 너무 싫어요. 시누이 얘기는 부모님이니까 걱정되겠지만 그럼 직접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들 나몰라라는 것도 아닌데 왜 매번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만들어서 제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의 부모님을 보살필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은가 봐요. 저도 제 인생과 직장이 있고 저희 부모님이 있는데 그리고 시댁과 떨어져 사는데 시댁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거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둘째 신우가 본인 부모님 챙기는 거 볼 때마다 자신 부모 귀한 줄 아는 사람이 그때 우리 아버지 말을 그렇게 잘라 먹었나 하는 반발감도 들고요. 솔직히 저희 부부 맞벌이 하고 있고 서로 얼굴 보는 시간이 자는 시간 빼고 2시간도 안 돼요. 밥 먹고 씻고 자면 끝이고 전 여름 샌들 하나 없네요. 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싼 거는 10,000원도 하던데 지난달 관리비도 못 냈고 둘이 못 버는 것은 아닌데 저축을 좀 많이 해요. 이유는 저희 집이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 주는 조그만 집에 기거하고 있고 내년까지 계약이니까 내년에 살 집이 필요해요. 당장 5천짜리 전세라도 얻으려면 5천짜리 전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전세라도 얻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저금해야 하는지 시댁에서 하나도 안 보태주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 다 해야 해요. 그런데 시집과 시누이는 저희가 둘이 버니까 돈이 있는 줄 아는지 결혼하자마자 돈을 모아서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자고 하네요. 세상에, 신랑 결혼하기 전에는 10평짜리 연립에 사시던 분들께 시누이가 아들이 결혼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었나 봅니다. 남편이 전화해서 경제적으로 힘드니 싫다고 했다네요. 그러니까 신우가 후에 만나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일은 챙겨야 한다고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고치라고 하네요. 남편이 마누라도 지금 외지에서 먹고 살려니 힘들다 이해해줘라 그랬나 봐요. 좀 전에 전화해서 그래도 네가 이미 결혼한 거니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야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아프시다네요. 평소 술을 좋아하시더니 간이 아프시대요. 응급실에서 약만 타다 드신다네요. 병원에선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데 지금 아버님이 일을 하셔야 하고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입원을 안 하신다네요. 시어머님께서 부담 주기 싫어서 말씀 안 하시길래 둘째 시누이가 전화했다고 하네요. 그저께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을 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거든요. 빨리 시간 내서 올라오라고 하는데 제가 일을 하니까 광복절 때라도 올라오라고 하는데 알겠다고 했어요. 그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일 그만두시고 수술해야 할 거라는 투로 말씀하시네요. 저희가 올라와서 얘기가 돼야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신다나 봐요.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와 통화하다 이 얘기하니까 간이 당장 아픈 사람이 무슨 퇴원을 하냐고 그렇게 아픈 거면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그러네요. 죽을 것 같이 아픈 사람은 죽을 것 아닌 이상 병원에서 왜 퇴원시켜 주냐고. 신우의 말은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 받았다는 거겠죠. 저희가 와서 이야기 되면 입원을 하겠다는 말은 병원비 얘기겠죠.
형제들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4명 형제가 다 모이진 않을 테고 첫째 신우이랑 어머니랑 둘째 신우이랑 친하지 않아 잘 오지 않고 넷째 동생도 늘 바쁘다고 오지 않으니 저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겠죠. 올라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님 퇴직하시고 병원에 계시면서 우리가 모시고 병원비 내라는 경제적 원조 요청의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냥 올라오라는 얘기면 그렇게 부연 설명을 길게 구구절절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서 제가 안 올라간다는 것도 아닌데 자식 새끼 둬봐야 소용없다는 둥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 시댁이 가난하고 형제가 많아도 어차피 우리 둘이 사는 거고 내가 열심히 벌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무슨?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불안하고 그러네요. 당장 몇 달 뒤에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 상태에선 애 기를 돈도 없어 매일 피임하고 있는데 시댁과 시댁 빚까지 떠안을 생각하니까 깜깜합니다. 그리고 그 잘난 둘째 시누이는 결혼 전에 남편이 팔아서 우리한테 줄 집이라고 속이고 그 집에 들어앉아 자식 3명 키우고 살고 있는 게 상황이 좀 웃기네요. 아, 정말 너무 웃긴 상황인 것 같은데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네, 그 시누이는 자기 시부모한테 잘한답니까? 그렇게 부모한테 잘하고 싶음 아들 딸 가르지 말고 아버지 아플 때 왜 병원비 한 푼 못 보탠대요? 님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시고요. 시누이한테 휘둘리고 살지 마세요. 그렇게 친정 부모 애틋하면 나중에 모시고 살 거냐고 물어보세요. 어이가 없어서. 자기만 부모 있고 자기만 친정 있대? 정말 재수없네요. 두 번째, 님 친정 아버지한테 뭐라고 되들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싸가지 없게 어디 사돈 어른한테. 뭔 일인지 모르지만 저였다면 그냥 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여 님이 시부모님한테 대들 일이 생긴다면 뭐라고 지랄하면 너한테 배운 거다. 너도 우리 아빠한테 그러지 않았냐. 난 네가 그래서 그래도 되는 건지 알았지. 말해주세요. 지 부모만 귀한가? 돈도 똑같이 내요. 사형제가 친하거나 말거나 뭔 사정이 있거나 말거나 집 하나 해주지 못하고 맞벌이해서 집값 벌려고 아둥바둥인데 걷다 대고 병원비니 뭐니 참 뭐하자는 건지. 나도 힘들다 돈 없다 하세요. 자기들 귀한 부모 그때만 왜 님네 차지입니까? 세 번째, 이 글을 읽으니 또 생각이 나네요. 정말 생각하기 끔찍한데 저희 시어머니요. 저 연애할 때부터 큰 사고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었죠. 그때 남편은 천안에서 직장생활 중이었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했으며 시동생이랑 시누이는 수도권에서 살았었어요. 저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시댁이란 친정이랑 같은 동네 연애 처음부터 알고 맞는 건 아니었지만 집에는 못 가도 예비 시어머니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분 병실을 지켰어요. 6개월로 퇴원하셨지만 바로 또 이어졌던 3번의 대수술들. 그때마다 2, 3개월씩 병원 신세를 지셨더랬지요. 그러는 동안 저희는 결혼이 미뤄지고 저랑 남편은 같은 지방에 직장을 잡았고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동거를 시작했고 가깝다는 이유로 평일에도 퇴근 후면 거의 매일 병원에 찾아갔었죠. 그러다가 남편 생일날 형제들도 멀리 있고 시어머니도 병원에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부모님이 신랑 생일을 챙겨주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하루 주말에 병원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시누이랑 시동생한테 전화해서 울고 불고 형제들은 자기 형 자기 동생 생일인 줄은 알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도 미역국은 먹었냐고 한마디 묻지도 않고 다들 전화해서 잘 알아는 둥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둥 남편한테 난리를 쳤나봐요. 네 번째, 진짜 신우녀 싸가지 심각하게 없네요. 결혼만 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대요. 어째 그리 생각이 없대요. 애가 셋이나 되는 엄마가. 정말 다 들어주다가는 이혼 소리 나오기 전에 빚에 허덕이다 눈물바람 나겠네요. 다 같이 죽자는 소린지. 다섯 번째, 여기에 리플러님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돈 문제엔 형제, 자매, 부모끼리는 참 애매모호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뺨 한 대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음료수 사 들고 시누이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정중하게 하세요. 나의 형편이 이러하니 당분간 우리한테 돈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요. 그것도 기분 좋게. 아님 신랑 불러서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이것저것 경제사정 이야기하면서 님의 상황을 알리시고 부드럽게 돈 문제를 해결하심이 어울릴 것 같네요. 여섯 번째, 신랑이 결혼 전에 큰 아주버님 300만원 보험 약관 대출 받아 빌려들었다가 올해 100만원 받았거든요. 이자 1년 줬나? 3년 넘게 우리가 이자 내다가 이러다가 원금 이자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1년에 30만원이 넘었거든요. 결국 보험 깨버렸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니까 깨는 게 낫더라고요. 받을 생각 그냥 안 하고 삽니다. 그게 편해요. 만나면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 없고 저희 힘들다고 몇 번이고 말해서 겨우 100만 원 받은 거거든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댓글들 잘 봤습니다. 저는 호구되지 마세요. 이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한번 호구 잡히면 영원히 호구 잡히는 겁니다. 절대로 호구되지 마세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